주산전나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지식강사 유튜버비 대대만갑자입니다. 저 에디슨 EV에 대한 부분 추가에 눌러주면서 다시 한번 좀 올라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줘야 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 보면 에디슨에 대한 부분 힘겨루기 그만해요. 쌍용차가 그만해 그만. 이렇게 해서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가 또다시 갈등 회생 급급한데 힘겨루기 힘겨루기 그만해라 좀 제발 좀 우리 좀 살자 보면 이렇게 해서 자 에디슨 모터스와 쌍용차가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을 하면서 이때부터 좋았죠 보면 여러분 부분 그래서 인수가 마무리된 그래서 갈림 선임을 두고 또 서로 막 신경성이 막 이게 보면 우리가 이게 세상이 참 이게 보면 걱정 근심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잘 극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 IB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 모터스는 이달 1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공동 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 그래서 자사의 임원이 이승철 부사장을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부분. 그래서 현재 쌍용차의 법정 관리는 이렇게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그래서 에디슨 모터스는 최근 원활한 인수 절차 진행을 위해서 쌍용차 엔지니어로 입사해 구매 기획 담당 상무를 지냈던 이 부장을 영입했다. 그래서 이 부사장은 퇴직 이후 중국 지리차에서 임원으로 재직했었던 이런 부분이 되는데 하지만 정 전무는 법원에 반대 의견을 냈다. M&A가 완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외부인이 관리인을 맡을 경우 기술 유출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아울러 인력이 필요한 경우 별도 허가를 통해서 채용하거나 고문 위촉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업계에서 법원이 관리인 추가 선임을 승인할 가능성 크지 않는 걸 보고 있지만 에디슨 모터스가 강력하게 공동 관리인 선임을 요구하고 있어서 법원 역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양측의 힘겨루기를 두고 일각에서 쌍용차 운영자금 활용 전 사전 협의를 두고 벌인 대립의 연장선으로 확인한 부분이 되겠고 기존 쌍용차 경영진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뭐 이런 어떤 점도 말하고 있는. 좀 좋은 재료 좀 나와야지 보면 뭐 시장이 좀 하락할 때 보면 그렇게 해서 보면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한 후 신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려면 경영을 전적으로 맡을 수 없다는 게 판단. 그래서 최근 쌍용차가 중국 전기차 BYD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과 차량 품질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옵션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는 점 등을 못마땅히 여기고 있는 걸로 알려진. 그래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쌍용차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큰 것 같다. 이 쌍용차 경영진들 고분고분 M&A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들아 지수가 떨어지니까 좀 마땅한 단어가 생각. 고분고분 보면 협의하세요. 협의에 응하세요. 뭐 이런 어떤 협조하세요. 그런 느낌.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어떤 부분에도 보면 에디슨 EV 눌러주는 사람 다시 한번 올라와야지 보면 그렇게 해서 오늘도 많이 힘드셨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가 정말 어떤 지수가 다시 올라오는 날 오겠죠. 보면 와 정말 어떤 야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폭포수를 보니까 정말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 이후에 폭포수를 이렇게 보니까 또 정신이 정신이 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렇게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일수록 우리가 정말 어떤 큰 어떤 부분 이런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가져야 한다 보면 그렇게 해서 자 보면요 자
하워드 막스 형이 얘기했던 이 부분 볼까요? 자, 가능한 조심성과 기술을 가지고 폭락 중인 주식을 사는 것은 역투자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어떤 얘기는 그 하워드 막스 형이 얘기한 이런 부분, 이런 가능한 조심성을 꽤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은 굉장히 좀 많이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근데 우수한 기업입니다. 재무지표가 굉장히 좋은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폭락 중인 주식을 사는 건 역투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보면. 근데 이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의 폭락장에서는 쉽지 않지만, 오히려 더 폭락으로 인해서 우수한 기업들이 지금 여러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용기를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충분히 많겠고, 자, 윌리엄 오닐 형이 얘기했던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시장이 오랜만에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보면 자만심과 고집을 버려라. 시장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개의치 않다. 당신이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시장은 언제나 더 영리하게 움직여. 요즘에 좀 영리하게 움직여서 좀 박앤세일이 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건 아니다. 자, 고집을 부릴수록 손해만 커진다. 시장과 싸우지 말라. 당신이 옳고 시장이 틀렸다는 것을 굳이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보면 이런 점, 이런 어떤 부분도 부분이 있죠. 보면 이런 부분의 상황을 우리가 또 이렇게 염두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 또한 있다. 보면 그렇게 해서 보면 시장이 참 무섭습니다. 보면. 근데 형들아, 무서울 때 우리가 잘 또 방어하는 게 또 필요하겠죠. 보면 오늘 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을까 보면. 그래서 연준금리는 연준금리 진짜 파월 형 진짜 어떻게 주둥이 터는지 보겠어. 보면 우리 대한민국 주시장을 좀 지키는 어떤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작은 악재에도 와르륵 지금 무너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나스닥이 14년 만에 최악의 스타트. 그래서 26일 FOMC 회의가 분수령인 그런 부분에서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주간. 근데 이거는 파월 형은 그래도 눈치가 있지 않을까요? 눈치가 있어. 또 시장에서 나스닥이 막 하락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정면으로 뭐 금리 인상 뭐 대놓고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또 고심해 보겠다 뭐 이런 어투로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죠. 보면 그렇게 해서 하더슨 이브에 대한 부분, 자 보면 개인들이 이렇게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보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월봉에 대한 부분과 주봉에 대한 부분. 자, 주봉에서 20주선에서 하단선에서 올려준, 다시 하단선에서 올려주고 있고 눌려주다가 다시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고,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일봉에 대한 부분 추가의 저점에 대한 부분과 저점과 다시 저점에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다시 한번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 다시 나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지라인과 지지라인선, 자, 상단선과 상단선, 돌파와 돌파, 재돌파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눌려주는 상황에서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터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눌려주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다시금 강하게 터닝해주는 이런 어떤 순간들은 충분히 나올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다시 한번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와주는 이런 순간은 충분히 온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랫카페에서 좀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